밝혀 접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구치소의 모습을 드러낼 경우 이 역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되면서 비판 또한 거셀 전망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수사를 받고 복귀해 여전히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나온 지난 23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 바로 뒤에부터 심판정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차장이 윤 대통령 곁으로 복귀한 겁니다. 체포됐던 김 차장이 풀려난 뒤 경호처 내부에선 그가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하 전화기는 시스템 특성상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집행 5일 전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진보단체가 관저에 들어올 것을 대비했다는 이 본부장의 주장과 달리 김 차장은 총기는 항상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겁니다. 평시에도 항상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소극적으로 막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나온 상황.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일째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제2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제거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 여당은 유연적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여전히 숙고 중이라며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보신 것처럼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또 수사는 더욱 빨라지고 여기에 맞서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 여론전 역시 더욱 거세질 걸로 전망됩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내일부터 펼쳐질 상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의 이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짚어보죠. 당장 내일부터 재판부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26일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하면서 기소 일정이 좀 빨라졌습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 바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선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 등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이 많고 이 증인과 같은 사건 관계인이 모두 겹치기 때문에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 큰 변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월 중엔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본 재판은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그게 부당하다는 입장이잖아요. 탄핵 심판에 멈춰달라든지 여러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엔 재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이 탄핵 심판을 받는 피청구인이 이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헌재 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던 만큼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이런 말을 했던 증인들이 줄줄이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검찰 특수본에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군 사령관들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노골적인 대통령 지키기를 했던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때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